네, 인공지능 7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확률적 추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과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빠르게 리뷰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uncertainty라는 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얘기했고 이걸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로 이제 확률을 가지고 이걸 다루는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확률에 대한 뭐 기본 개념들 한번 빠르게 리뷰를 했었습니다. 샘플 스페이스가 뭐고 이벤트가 뭐고 확률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뭐고, 네, 확률 분포라는 게 discrete variable, 또 continuous variable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변수가 이제 등장할 때 joint distribution이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가 주어지면 다양한 확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맞는 그런 숫자들의 계산을 통해서 적당한 확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어떤 확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prior probability라고 얘기하고 다른 변수의 값이 정의되었을 때 그걸 전제로 어떤 변수의 확률 값을 논의한다면 그것은 이제 posterior probability라고 얘기했죠. 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조건부 확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B가 전제됐을 때 A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B의 확률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정의된다 그랬고 만약에 조건부 확률과 특정한 이벤트의 prior probability가 똑같으면 그걸 우리가 independent 하다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네, 베이스의 정리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A이면 B다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런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A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을 알고 싶다. 네,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정의로부터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은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베이스의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걸 조건으로 어떤 원인의 확률이 얼마냐를 찾는다고 하면 네, 그것을 오른편과 같이 베이스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과관계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테니까 그 확률들로부터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에비던스들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하이포세이스에 대해서 네,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이것이 뭐 true인지 false인지 혹은 A, B, C 셋 중에 무엇인지를 이제 확률과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어, 베이스의 정리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에비던스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하이포세이스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분모가 다 같으니까 그걸 알파라고 우리가 놓으면 결국 어떤 에비던스에서 하이포시스의 확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하이포시스에서 에비던스가 어떤 확률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하이포시스의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를 알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였죠. 네, 뭐 이런 간단한 example을 우리 한번 봤었고 네,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개의 에비던스들이 주어졌을 때 그거로부터 특정한 하이포시스의 확률을 이제 계산함으로써 확률과 함께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건데 즉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고 베이스의 정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조건부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였죠. 즉 각각의 하이포테시스로부터 각각의 에비던스의 확률들의 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확률 값을 정의하거나 혹은 샘플 데이터들로부터 그런 확률 값들을 추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example을 가지고 네 개의 그 에비던스들로부터 특정한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yes인지 no인지 확률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결론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는 건데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면 x에 대해서 yes의 확률, x에 대해서 no의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거고 naive Bayesian classifier를 적용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조각 확률들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각각의 확률은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간단히 카운팅 해가지고 확률 그 각각의 이 조각 확률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네, 이 경우에 S의 확률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 합이 1이 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80%의 확률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0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모에 이 각각의 에비던스가 가질 수 있는 그 값의 개수 k 그다음에 분자에 1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0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커렉션을 한다 이런 게 있었고 네,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그런데 디스어드밴티지라는 것은 조건부 독립임을 가정해서 손쉬운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확률 계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는 에비던스들이 인디펜던트하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우리가 확률 추론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확률 변수들 사이에 사실은 조건부 독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바로 그런 변수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고 부분적인 어떤 조건부 확률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결론의 확률 값들을 디펜던시를 감안하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각 노드들은 바로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디렉티드 엣지를 이렇게 그립니다. 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스타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지는 연료가 있는지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기판이 어떤 값을 나타내느냐 또 역시 연료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뭐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지금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된 이런 변수들 사이의 확률 관계를 보여주는 이 조건부 확률이 앞에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스타트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주어지냐 하면 스타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guess라는 변수였다 이거죠. 그러면 G 값에 따라서 그래서 S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조건부 확률표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uess는 false 아니면 true인데 guess가 false일 때는 스타트가 yes일 확률이 0.01, 그 다음에 no일 확률이 0.99. guess가 true일 때는 스타트가 yes일 확률이 0.7, no일 확률이 0.3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매터는 여기에 관여되지 않습니다. guess가 있더라도 뭐 스타트가 되지 않는 건 다른 부분에 고장이 있으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매터의 경우에는 역시 guess, 페어런트에 해당하는
가스의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가스가 true면은 매터가 full일 확률이 90%, 가스가 false면은 매터가 empty일 확률이 70%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들이 주어진다는 거고, 제일 위에 있는 가스란 변수는 보면 여기 페어런트가 없는 거죠. 가스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가 지금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스라는 변수 자체의 prior probability가 일반적으로 true가 80%, false가 2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계산을 이제 해나가는 것을 볼 텐데, 보기 전에 이 독립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조건부 독립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이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살펴보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플러그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스타트를 잘 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고 스파크 플러그라는 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때 이 변수와 gas라는 변수, 그다음에 이 변수, 플러그라는 변수는 예, 어, 상호 아무런 화살표가 연결돼 있지 않고, 그죠? 두 개는 인디펜던트. gas랑 스타트는 화살표로 연결돼 있어서 디펜던트한 관계이죠. 자, gas랑 플러그는 그런데 gas랑 플러그 사이에는 둘은 원래는 인디펜던트한 거지만 연료가 있느냐 없느냐와 플러그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관계지만 조건부로는 디펜던트한 관계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스타트라는 변수값이 특정한 값으로 딱 정해지고 나면 스타트가 만약에 false다. yes, no였나요? 스타트가 만약에 no다. 그러면 gas와 플러그 사이에는 디펜던시가 생긴다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연료는 충분하다면 플러그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혹은 플러그가 이상이 없다면 예, 연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 두 개가 스타트의 값을 확률적으로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어떤 값이 픽스되는 순간 둘 사이에는 디펜던트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엔 밑에를 보면 이 매터라는 변수와 스타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매터와 스타트 사이에는 원래는 이게 디펜던트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gas라는 같은 변수에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기판이 연료가 충분하다고 가리키면 스타트가 될 확률이 높아질 테고 계기판이 empty 상태를 나타내면 스타트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gas라는 변수의 값이 픽스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true다. 그러고 나면 스타트라는 변수는 가스에 의해서만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매터 값이 무엇이 되든지 스타트라는 변수의 확률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스가 true일 때 스타트의 확률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70%다 그러면 계기판이 뭘 가리키든지 그것과 이 70%라는 확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건부 독립인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위에 gas와 플러그는 원래는 인디펜던트 하는데 스타트 값이 픽스 되면 조건부로 디펜던시가 생긴다는 거고 아래에 있는 매터와 스타트는 원래 gas라는 변수에서 영향을 같이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있는데
S 값이 픽스가 되면 조건부로 두 개는 독립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변수 두 개가 독립이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조건부 확률이나 조건이 없을 때 확률이 똑같은 거죠. 양쪽이 서로 독립이면. 조건부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조건에 들어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G라는 변수의 값이 조건에 들어있으면 S와 M은 상호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그 연결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조건부 독립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그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A와 B가 C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라면 우리가 좀 전에 이쪽 파트에서 본 것처럼 A, B는 원래는 인디펜던트한 건데 이제 C가 픽스가 되면 조건부로는 디펜던시한 관계가 된다. 네, 밑에 두 개를 보면 원래는 우리가 이쪽 파트에 있는 그림과 같은 관계죠. 이쪽 파트에 있는 그림과 같은 관계는 A, B는 원래 디펜던트한데 이 그림에서 C에 해당하는 것이 픽스가 되면 이제 조건부로 독립이 된다. 이런 관계가 있다. 네, 이것은 지금 어떤 변수 C가 A와 B에 영향을 주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C가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는 경우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원래는 A와 B는 디펜던트한 관계. A가 C에 영향을 주고 C가 다시 B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디펜던트한 관계에 있는데 그러나 C 값이 픽스가 되고 나면 이제는 B는 C 값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확률 값들이 결정되는 거고 A와 B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인디펜던트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연결 관계 혹은 이런 모양의 연결 관계에서 이 C에 해당하는 변수가 값이 주어지게 되면 A와 B는 조건부로 독립인 관계가 되고 바로 이것이 성립합니다. C가 전제됐을 때 A와 B는 독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왜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확률에서 체인 룰이라는 것은 요 간단한 두 개의 변수가 있는 데서부터 한번 보죠. A, 콤마는 AND를 의미합니다. A and B의 확률이라는 것은 A and B, A로 나누고 A를 곱하면 똑같죠. 이 부분이 뭐냐면 A의 확률분의 A and B의 확률로서 이게 바로 A를 전제로 한 B의 conditional probability가 됩니다. 네, 세 개의 변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A and B and C의 확률은 A, B의 확률 나누고 곱하고 A의 확률 나누고 곱하고 똑같은 거죠.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A, B를 전제로 한 C의 확률을 나타내고 두 번째 부분이 위와 마찬가지로 A를 전제로 한 B의 확률을 나타내죠. 네, 이런 식으로 써보면 우리가 체인 룰이란 건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변수가 AND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A의 확률 곱하기 이제는 A가 전제됐을 때 B의 확률 곱하기 이제는 A, B가 다 전제됐을 때 C의 확률 그 다음엔 A, B, C가 다 전제됐을 때 D의 확률로 이렇게 곱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일반적인 체인 룰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example 같은 경우에 지금 세 개의 변수가 있죠. 세 개의 변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특정한 확률 값들을 계산하려고 하면 결국은 joint distribution을 알면 되는데 네, 세 개의 변수의 joint distribution은 우리가 체인 룰에 의해서 G의 확률 곱하기 G가 전제된 M의 확률 곱하기 GM이 다 전제된 S의 확률로 쓸 수가 있고 네, 이때 이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여기서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서 봤죠. 네, G가 전제됐을 때 조건부로 이런 연결 관계에서 S와 M은 인디펜던트다 그랬고 따라서 이게 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G가 조건에 들어가 있을 때 S와 M은 조건부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네, 여기다 다시 이렇게 써보면 이런 관계였는데 G가 전제됐을 때는 S와 M은 조건부 독립이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걸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여기에 주어지는 확률은 이거였고 그죠? 여기에 주어지는 확률은 이것, 여기에 주어지는 확률은 이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직접 영향을 준다고 네트워크에 표현되어 있는 페어런트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조건부 확률 값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들의 곱으로 전체 joint probability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네, 만약에 이 세 개가 완전 독립이면 그러면 이 위에서 G가 조건이 됐을 때 S나 그냥 S나 똑같다는 얘기겠죠. 또 G가 조건이 됐을 때 M이나 그냥 M이 똑같다는 얘기고 네, BC까지 세 개를 그냥 다 곱하면 되는데 이거는 현재 네, 이런 상호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이렇게 표현된 세 개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네, joint probability는 세 개를 그냥 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그것이 주어진 그런 부분적인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서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 우리가 어떤 내가 다루려는 문제에 변수들이 있고 그것들의 직접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설정되고 나면 전체 변수들에 대한 joint probability라는 것은 각각의 변수에 주어져 있는 페어런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전체 joint probability가 계산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핵심 내용. 즉 n개의 변수가 이렇게 joint probability를 우리가 나타내려고 그러면 이것은 체인 룰에 의해서 x1, x1일 때 x2, x1, 2일 때 x3 등등등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텐데 네, 여기서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그 그래프의 연결 관계로 봤을 때 조건부 독립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단순화시키면 결국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표시된 이런 부분적인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이걸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는 핵심이죠. 자,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5개 변수가 지금 있고 그것들 사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어지는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떤 확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네, 이 다섯 가지 변수에 대한 joint probability를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관계만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E라는 변수는 페어런트가 C와 D라고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E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CD가 무슨 값을 가질 때 E의 확률 값이 얼마인지만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네, D를 보면 D의 페어런트는 C와 B죠. 그래서 BC의 값에 대한 D의 조건부 확률값. C는 페어런트가 B만 있죠. 그래서 B 값에 따라서 C가 어떤 값을 갖는지. 또 B는 페어런트가 A니까 A 값에 따라서 B가 어떻게 값을 갖는지. A는 페어런트가 없기 때문에 A의 prior probability.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랬을 때 내가 제일 밑에 줄에 다섯 개 변수의 joint probability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체인 룰에서 우리가 써보면 이건 A 곱하기 A일 때 B, AB일 때 C, ABC일 때 D, ABCD일 때 E의 확률 값을 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연결 관계로부터 우리가 보면 PA는 그냥 쓸 수가 있고 A를 전제로 한 B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ABC의 관계를 보면 네,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다시 C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여기서 본 것처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일 때 중간에 해당하는 C가 픽스되면 A, B는 조건부로 독립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B가 전제됐을 때 A와 C는 상호 독립이다. 이게 사라지게 되겠죠. A, B, C, D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런 네 개의 변수의 관계를 봤을 때 D와 A의 관계는 D는 A로부터 B, C를 거쳐서 연결이 돼 있죠. 따라서 마찬가지 이유로 B, C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면 A와 D는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A, B, C, D, E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보면 C와 D가 픽스가 되면 A나 B는 E와 독립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테고 따라서 이 부분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남는 것은 보다시피 뭡니까? PA 곱하기 A를 전제로 한 B 곱하기 B를 전제로 한 C 곱하기 BC를 전제로 한 D 그 다음에 CD를 전제로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주어지는 부분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들을 모두 곱한 것으로 계산된다.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이제 확률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빨간 글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봐라. 지금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이런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면 한 100개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인과관계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랬을 때 100개의 변수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모두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한 모든 조합에 대한 확률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적인 스타트에서는 나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적인
조건부 확률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변수에 대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자기의 직접 영향을 주는 그걸 우리가 페어런트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스타트의 페어런트는 지금 게스죠.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주어진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 변수들 사이 연결 관계에서 조건부 독립인 것이 어떨 때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체인 룰에 따라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의 연결 관계로부터 조건부 독립임을 이용해서 이걸 다시 쓰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부분적인 연결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요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겠다는 거. 이건 곱의 표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앞에 예로 있는 것처럼 G, M, S 뭐 이런 간단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정의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부분적인 조건부 확률 표들이 지금 제시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내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가스는 true고 matter는 false이고 start는 yes 이런 확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걸 그냥 다 곱해서 네, 여기에 gas가 true, matter가 false, start가 yes인 것에 해당하는 확률은 gas가 true, gas가 true이고 matter가 false, gas가 true이고 start가 yes 이 세 개를 곱해서 이 값을 우리가 얻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를 가지고 실제 계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계산하고 싶습니다. 어떤 에비던스가 주어졌는데, 특정한 하이포시스, 뭐 X라고 표현했네요. 하이포시스, X에 대한 확률을 내가 계산하고 싶다. 즉, 요걸 계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을.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확인하는 것은 메터 값이 풀인데, 그러니까 계기판은 연료가 있다고 나타낸다 이거죠. 그랬을 때, 스타트가 예스가 될 확률이 얼마냐? 라는 걸 많이 계산하고 싶다.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면, 첫째, full distribution.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한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와 같이 정의돼서 주어지면, 물론 다 계산할 수 있죠. 이 값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m이 full인 확률 분의 s가 yes고 m이 full이 동시에 나타난 확률이겠고, m이 풀인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m이 풀인 걸 찾아보면 여기 녹색으로 지금 표시된 얘네들 다 더한 것이 m이 풀인 확률이 될 테고 s가 yes가 m이 풀인 것은 yes고 풀인 게 이 두 가지니까 요것과 요거로부터 계산하면 되고 그럼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우리가 에비던스, 임의의 어떤 변수의 값이 픽스가 됐을 때, 그게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어떤 변수의 값을 계산하는 말하자면 확률적 추론은 풀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확률 값이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걸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이런 부분적인 확률, 인과관계에 따른 부분적인 확률만 주어져 있을 때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죠.
다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주어져 있는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 네, 이거는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P2분의 PXND죠.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상관이 없는 변수들은 다 서메이션 해서 그 변수들을 없애고 남은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주어져 있는 걸 다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에비던스가 주어지고 이런 계산을 하려면 첫째는 우선 다 곱한 다음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얻고 나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에비던스가 어떤 값이 픽스돼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만 남기고 그리고 실제 곱하기를 수행하면 이 값은 픽스가 됐으니까 나머지 만약에 x랑 y 두 개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개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x 값에 대한 확률, x에 대한 확률 값이니까 y는 상관이 없다. y에 대해서는 서메이션을 해버리고, 네,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표의 에비던스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곱하기를 수행하게 되면 확률의 합이 1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이 1이 되게끔 노멀라이즈를 수행하면 비로소 이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말로 하는 것보다 간단한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앞서서는 이런 풀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주어졌다고 했을 때 표에서부터 읽어와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정의에 따라서. 이제는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적인 관계만 주어져 있다. 내가 하려는 건 역시 똑같이 이겁니다. 매터가 연료가 있다고 나타내는데 스타트가 yes가 될 확률은 얼마냐를 계산하고 싶다 이거죠. 자, 첫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방법은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됩니다. 네, 먼저 곱하고 우리가 에비던스로 주어지는 즉 이때는 변수 m 값이 풀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선택해도 되지만 계산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는 메타 값이 우리가 풀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지워버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곱셈을 수행하면 m은 이제 픽스가 돼서 이게 나타나지 않고 s와 g 남은 변수들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얻게 되겠죠. 여기서 2번 단계로 가서 여기 지금 s와 g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데 이 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요 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g가 false고 s가 no인 경우이죠. g가 false고 s가 no인 경우 이 세 가지를 곱하면 요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네, 조건으로 주어진 거를 픽스한 다음에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부분 확률표로부터 곱셈을 수행해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S란 변수의 확률인 거죠. 따라서 G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서메이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더하면 또 S가 Yes인 확률은 이 방향으로 더하면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나왔죠. 단 이때 이 두 개를 합하면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합이 1이 아니죠. 네, 이게 합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0.35와 0.65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S가 yes인 부분을 읽으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값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계산을 수행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죠? 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값인데 어떤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특정한 변수의 확률값을 추정하려는 거고 모든 가능한 확률 분포를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이거죠. 이때 동일한 확률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 각각의 부분적인 확률을 곱함으로써 전체 조인트 프로버빌티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곱셈을 수행해서 얻으면 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조건으로 주어진 부분만 표에서 선택하고 실제 곱셈을 수행하면 남은 변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얻게 되고 내가 알려고 하는 변수 외의 것들은 서메이션에서 원하는 변수에 대한 분포를 얻고 노멀라이즈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값을 얻을 수 있다. 네, 이거 두 개가 더해서 1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질문은 여기서 4번 스텝으로 가는 건 뭐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있죠. 0.27 알파 플러스 0.50 알파는 1 계산해서 이거로부터 알파를 계산하면 이 두 개가 동일한 비율로 합이 1이 되도록 수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베이지언 네트워크가 이제 주어졌다. 베이지언 네트워크로 어떤 도메인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정의가 됐다. 이런 걸 잠깐 하나 추가로 살펴보기로 하죠. 자, 만약에 앞에와 같은 우리 예에서 지금 GMS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각각의 변수의 특정 값이 정의되는 걸 우리가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m이 주어졌을 때 s의 값을 계산을 하려고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m과 s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m이 주어졌을 때 s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네, G는 지금 값이 주어지지 않은 변수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G 값을 SMG를 우리가 각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고 이 추론에 상관없는 G라는 변수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이제 확률표의 곱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래 그림처럼 M과 G가 이 두 개에 대해서 만약 M이 주어졌을 때 G의 확률값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요거를 우리가 세 개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테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제 상관없는 변수인 S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그마 S라는 부분을 여기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나 세 번째 항은 네, 지금 S랑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빼내고 나면 이 부분만 남게 될 텐데 네, 이거는 S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에비던스, 그 다음에 하이퍼시스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에비던스와 하이퍼시스의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상의
페어런트 또는 페어런트의 페어런트 같은 관계에 있지 않은 변수들은 사실은 우리가 계산해서 다 제외하고 계산해도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서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어떤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에비던스가 있고 그로부터 조건부 확률을 확인하고 싶은 어떤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것들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앤세스터에 해당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외하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제 뭐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나이브 베이지안과 다르게 실제 디펜던시가 있는 걸 고려해서 표현한 모델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를 이렇게 한번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도메인에서 이제 확률적 추론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20개의 변수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그 중에 19개의 변수가 에비던스의 역할을 하고 하나가 하이포시스 역할을 해서 내가 이런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그래 19개의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특정한 하이포시스의 확률을 추정을 하겠다고 하면 네, 베이스에 정리하면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 그죠? 네. 네, 이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모든 경우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즉 여기에 총 20개의 변수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조합의 확률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이거로부터 위에 확률 계산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한 20개쯤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각각 불리한 변수라고 하면 각각의 변수는 true 아니면 false, 0 아니면 1, 두 개의 값만 가질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한 조합은 총 몇 개가 되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변수의 개수만큼 2의 20승계의 서로 다른 조합이 있을 테고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내가 다 알고 있으려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대한 확률 값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full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변수 20개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내가 각각의 경우에 확률값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이거였죠. 우리는 나이브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에비던스들이 하이퍼시스를 조건으로 했을 땐 독립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계산하자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한 거였죠. 자, 이것은 사실은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이걸 표현한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겁니다. 각각의 에비던스는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고 이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린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률 값은 네, 예컨대 어떤 하이퍼시스를 전제로 한 특정한 에비던스의 확률 값이라는 것은 둘 다 불리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H가 true 혹은 false일 때 이 값이 true 혹은 false인 각각의 확률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4개의 확률 값으로 표현되는 간단한 표가 되겠죠. 두 변수 사이의 그 조건부 확률 관계를 나타내는 4개의 확률 값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되겠죠. 따라서 19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4개의 확률값, 그리고 H는 페어런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true일 확률, false일 확률, prior probability만 있으면 되니까 2개의 값. 그러면
78개의 확률값만 가지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수가 20개 있을 때 100만 개의 확률값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단순한 가정에 의해서 78개의 확률값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이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값들을 데이터로부터 추정하거나 혹은 경험치로부터 우리가 얻어서 간단한 확률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렇게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고,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그런 디펜던시를 우리가 표현한 모델입니다. 그죠?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에비던스들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얘기는 뭐였냐면 이때 그러면 여기에 부분적인 인과관계로부터 조건부 확률들이 제시가 되는데 예를 들면 E4 같으면 이거는 E3에 의해서만 영향받는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표현돼야 되는 정보는 몇 개의 확률 값이냐면 4개의 확률 값이겠죠. E3가 true, false일 때 E4가 각각 true, false인 확률은 얼마냐. 4개의 확률 값이 있으면 정보가 있는 거죠. E3 같으면은 2개의 페어런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총 4개가 되겠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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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4개의 서로 다른 페어런트의 조건에 대해서 E3가 어떤 값을 갖느냐니까 이것은 이제 총 8개의 값으로 이 정보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의 곱으로 joint probability는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 부분적인 확률 값들로부터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실제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그 토폴로지는 뭐 문제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서 모든 변수가 최대 2개까지만 페어런트가 있다고 해보자. 자, 만약에 어떤 변수가 3개의 페어런트가 있다면 필요한 확률 값은 총 8개의 페어런트의 그 경우에 대해서 true, false의 값을 제시해야 되니까 16개의 확률 값이 있어야 되겠죠. 네, 최대 2개까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총 8개, 8개의 확률 값들이 있으면 이 부분적인 그 관계에서의 확률을 나타내게 되니까 20개의 변수에 대해서 최대 8개씩 있다 그러면 160개의 확률 값들로 모든 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점이 이겁니다. 이 모델은 실제 디펜던시를 다 고려해서 나타내면서도 부분적인 관계로부터 정의되는 소수의 확률 값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확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의 장점. 이걸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한 게 이해가 잘 갔나요? 네, 그래서 이 기본 이 내용, 뭐 원리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떤 좀 문제에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고장 진단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보죠. 우리가 로지컬 리즈닝을 한다 그러면 P이고 Q이면 R이다. 이런 식의 1차 수로 논리를 쓴다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로지컬 센텐스들의 집합으로 난리지 베이스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로부터 출발해서 forward,
혹은 뭐 배거드, 체이닝을 해서 고장의 원인은 뭐다 라고 알아내는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이제 확률 추론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모델을 써서 확률적인 추론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대략 한 20개 정도의 어떤 변수가 있고 이 자동차 고장 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변수들을 정의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어떤 한 부분을 보죠. 오른쪽 아래부터 볼까요? 네. 자, 자동차가 스타트를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연료 시스템이 어떤 상태냐. 그 다음에 뭐 흡입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에어 시스템이 어떤 상태냐. 또 스파크 엔진의 스파크 퀄리티는 어떤 상태냐. 그 다음에 자동차 크랭킹이 어떠냐. 뭐 등등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로서 이 각각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는 스타트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퓨얼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스 필터와 가스 탱크의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스파크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에 들어가는 볼티지 값이 얼마냐와 스파크 플러그의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스파크 퀄리티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결정된다. 자, 이제 20개 예를 들면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조합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대한 확률값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는 없고 다만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적인 확률표 예를 들면 스파크 퀄리티는 1번과 2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스파크 퀄리티가 여기 세 가지 값을 간다고 되어 있네요. 세 가지 값을 플러그의 볼티지가 얼마냐와 스파크 그 플러그의 상태가 뭐냐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다라는 요 부분적인 정보.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걸 여기다가 우리가 표현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 전체가 그렇게 만약 표현이 되어 있다면 여기 지금 막대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확률 값을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구성된 이후에 자, 에비던스들이 주어집니다. 자동차가 지금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봤더니 자동차 크랭킹은 하고 헤드라이트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에비던스로 주어졌을 때 지금 문제가 스파크 플러그에 이상이 있을 확률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확률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추론하겠다. 이런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 그렇다면 스파크 플러그가 문제가 있을 확률은 30%다. 이런 식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은 예전에 우리가 예시 데모를 할 때 썼던 네티카라는 프로그램에서 따온 그림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베이지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을 모델링하고 실제 확률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고 이 스마일이라는 Statistical Machine Intelligence 무슨 라이브러리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잠깐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길고 자세하게 이걸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게 우선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변수들을 설정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네, 아까 우리가 그 조건부 독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example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이런 노드의 이름을 주고 자,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그 확률 관계를 여기 조건부 확률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 가서 보면 그 부분적인 그 확률들을 여기 명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guess는 true 혹은 false였고 true인 확률이 0.8, false인 확률이 0.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그라는 변수 이름을 주고 플러그는 상태가 양호하거나 혹은 잘못됐거나 그런데 0.7, 0.3 이런 값을 한번 줘보죠. 자, 여기는 아까 뭐였죠? 이게 네, 스타트라는 변수였고 네, 이제 스타트라는 변수는 yes 혹은 no라는 값을 갖는데 여기 보면 어, 네, guess와 플러가 페어런트죠. 조합은 true, false에 대해서 good, bad에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요 변수 지금 우리가 이름을 스타트라고 줬는데 스타트란 변수는 이 페어런트의 값이 각각 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지 네, 이런 걸 여기에다 정의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변수는 4개가 있어서 원래는 전체 모든 경우의 확률값,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기 위해서는 다 불리한이라 그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2의 4승? 네. 만큼의 확률값들을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로컬하게 보이는 것. 요거는 두 개의 페어런트에 대한 요 변수의 확률값.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요 변수에 대해서 우리 확률값을 제시한다 그러면 페어런트하고의 관계만 있으니까 페어런트가 true일 때와 false일 때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명시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 네, 이제 만들어진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하나를 예로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example 중에 하나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아,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아, 태스크에 대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추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example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름은 알람이라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 보면 37개의 변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네, 우리가 이 내용을 뭐 지금 다 알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지금 뒤에서 예로 볼 것들 중에 보면 PCWP라는 것은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라고 해서 이거는 뭐 폐 모세혈관의 어떤 압력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변수고 예를 들어서 BP는 Blood Pressure 그래서 혈압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변수
CO는 카디악 아웃풋이라 그래서 심박출량이 얼마냐 하는 걸 나타내는 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정의되어 있고, 이제 진단을 하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이퍼세시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포볼레미아라는 것은 환자의 지금 혈량이 저하되는 것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true 혹은 false 값을 갖고, 예컨대 left ventricular failure라는 것은 좌심실 부전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그걸 나타내는 그런 변수 뭐 등등등이 여기 있습니다. 총 뭐지 그 37개의 변수들로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 모델링된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보면 변수들 사이에 이런 인과관계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다시 프로그램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알람 네트워크이고, 네, 여기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우리가 이제 하이퍼세시스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계산하려는 것들로서, 이것이 보면 사실 코즈,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퍼볼레미아라는 것은 뭐 환자의 혈량이 저하되는 걸 나타내는 그런 변수인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에 의해서 LVED 볼륨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스트로크 볼륨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스트로크 볼륨이라는 것은 LV 페일리어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고, 이거나 이거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 스트로크 볼륨이 바뀌게 되고, 스트로크 볼륨이 바뀌게 되면 CO, 아까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그랬는데, 심박출량이 변하게 되고, 그게 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BP가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직접적인 상호 인과관계로 모델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요 노드를 한번 가서 보면, 예를 들면 LVED 볼륨이라는 그런 변수는, 네, 여기 지금 부분적인 조건부 확률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것은 하이포볼레미아라는 것과 LV 페일리어라는 두 가지 변수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변수가 되는데, 이 두 개 다 지금 true, false에서 불리한 변수네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조합이 있고, 각각의 경우에 이 LVED 볼륨이라는 것은 로우 값을 가지거나 노멀 또는 하이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확률로 그렇게 나타나는지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의 의료 전문가가 모든 이 가능한 수백만 가지 조합에 대해서 확률 값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확률 값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로부터 이런 확률 값들을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려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 됐고, 부분적인 인과관계에서 이제 확률들이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중환자실에서 아까 이게 PCWB가 뭐 폐모세혈관에 어떤 압력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 이게 다 측정 장치로부터 아마 계기판에 읽혀져 들어오고 있는 걸 겁니다. 편의상 이 노드를 우리가 보는 방법이, 이렇게 각각의 노드의 값을 알기 쉽게 이렇게 바 차트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이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어떤 에비던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CWP 값이 어떻다, 또 블러드 프레셔 값이 지금 어떻다, EXPCO2라는 것은 아마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걸 또 나타내는 걸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값들이 지금 관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원인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바 차트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본다고 하면 아까 하이퍼볼레미아가 뭐라 그랬죠? 네, 혈량 저하가 일어났다. LV 페일러라는 건 좌심실 부전이 지금 일어났다. 또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폐색전이 일어났다. 그런 걸 나타내는 변수들입니다. 네, 이것들에 대해서 자, 에비던스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PCWB는 지금 하이 값을 나타낸다. EXPCO2도 하이 값을 나타낸다. 블러드 프레셔는 로우 값이다. 자, 이랬을 때 이 각각의 변수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상당히 낮고 LV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확률이 51%가 되고, 그죠? 인큐베이션이 노멀, 이건 노멀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컨대 좌심실 부전, LV 페일리어가 일어났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은 우리가 하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 이 각각의 지금 제곱으로 전체 디스트리뷰션은 계산될 수 있다는 거. 또 에비던스로 나타나는 거에 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확률들을 우리가 계산함으로써 확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베이지안 네트워크란 게 뭔지 우리가 간단히 소개하고 어떤 계산을 우리가 수행함으로써 확률 추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example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확률 추론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웹에서 다운받아서 그 설치해서 한번 써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쓰기 쉽게 요 설치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워크에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한 계산을 해보라는 문제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고 여러분들 계산이 맞는지를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모델링해서 결과를 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확률 추론과 관련된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시퀀셜한 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상태에 대한 확률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